지난 13일 오전 인천 간석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차량 출입구에 쌓인 눈을 인도 경계석 쪽으로 치웁니다. 잠시 뒤 편의점 직원이 나와 모아라 소리치더니 경비원을 세게 밀치고 얼굴을 때립니다. 편의점 쪽으로 눈을 쌓아놨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분들이 다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눈 쌓이면은 이거 안 된다. 이거 지금 치워야 돼. 요만큼 이렇게 치우자. 그러더니 또 느닷없이 와서 그냥 때리더라고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치워놓은 눈을 출입구 쪽에 흩뿌려 놓는가 하면 바닥에 떨어진 경비원 모자를 걷어차기도 합니다. 가해 직원은 63살 A씨, 아파트 입주민인 편의점 사장의 가족이었습니다. 폭행 모습을 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편의점 직원 A씨는 바로 이곳에서 경비원을 폭행했는데요. 경찰이 다녀간 이후에도 바로 옆에 있는 경비실을 찾아와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심한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피해서 들어왔는데도 와서 창문을 갖다가 막 그냥 열어 제끼고 그냥 계속 너 가만 안 두고 너 여기서 응? 내가 가만 내버려둘 줄 아느냐 뭐. A씨 가족은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앞서 벌어진 일이라며 피해 경비원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때린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 정황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남영신 육군 참모 총장이 장교가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육군 부사관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 국민참여 게시판과 뉴스 댓글란을 찬반 의견이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부사관에 대한 장교의 언어적 배려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과 연륜을 무시하면 안 되는 만큼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온라인 자체 찬반 투표까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 상태. 반말하는 건 나쁘진 않지만 그거를 너무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은 충분히 전대로 하더라도 가능한데 그걸 굳이 반말로 한다고 그건 강압적인 거지. 정치권에선 군이 이번 일을 역지사지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소 애매한 부사관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계급이냐 인격권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며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 정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각 군과 논의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지난 주말 군 내부 회의에서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절대 다수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인권위 판단이나 결정 이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검토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이 내립니다. 무언가 걸린 듯 뒤돌아보는 순간 버스 뒷문이 닫히고 그대로 출발합니다. 이 여성은 옷자락이 낀 채 넘어져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피해 승객은 10m 정도를 끌려간 뒤 저곳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입고 있던 무릎 길이의 긴 코트 자락이 버스 뒷문에 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좀 참담하죠. 안타깝고 젊은 사람이 그랬다니까. 참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지 누구 자잘못을 떠나서 참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네. 버스 운전석에선 카메라를 통해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승객이 내린 걸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옷이 낀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이 이제 얇은 옷이 끼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인식했는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 버스 기사가 승객의 안전을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발을 땅에 디뎠다고 그때부터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버스에 옷자락이 끼었다는 것은
아직 하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60대 버스 기사를 교통사고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비속어로 이제 그렇게 단어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좋아요를 눌렀어요. 우선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발단이 된 댓글은 햄지가 중국 SNS에 올린 먹방 동영상에 달린 겁니다. 중국인들이 쌈도 자기 음식이라고 한다는 내용인데 비속어가 한 글자 포함됐습니다. 한국 유튜버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사실과 함께 이 댓글이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했습니다. 김치가 어느 나라 음식인지를 말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햄지는 본인이 경솔하기는 했지만 쌈과 김치는 한국 것으로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협력사는 중국인을 모독했다면서 햄지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사과 방송까지 하게 하고 중국 내 플랫폼의 모든 동영상도 삭제했습니다. 햄지는 김치가 중국 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차라리 중국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도 애매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中国呢有泡菜，朝鲜半岛以及中国的朝鲜族呢都称之为 kimchi。凡此种种，他们呢有相通和相近之处。 김치를 한국 고유의 식품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김치 논란보다 한중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학술적으로 연구를 해보자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장과 책상을 옮겨야 했던 주부 A씨. 심부름 앱으로 도우미를 불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40대 남성이와 40분 만에 일을 마치더니 갑자기 돌변해 흉기를 들이대고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때마침 초인종을 누른 경비원 덕에 가해자가 달아나서 미수에 그쳤지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공구함에 있던 칼을 목에다 대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있는 거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가서 제 얼굴 그어버릴 수도 있어. A씨가 더욱 놀란 건 경찰에 붙잡힌 도우미의 정체를 알고 나서였습니다. 신원이 검증된 사람만 고용한다는 심부름 대행업체의 광고를 믿고 부른 도우미였는데 성폭행을 2차례나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전과자였던 겁니다. 전자발찌도 차고 있었습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었고 집으로 방문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당연히 검증을 한 사람이 도움을 주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업체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업체에 책임이 없다고 봤던 1심과 달리 전화번호 인증과 신분증 등록만으로 도우미를 고용하고 안전하다고 광고한 건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다만 업체는 도우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라 도우미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 영향으로 과장 광고는 줄어들겠지만 운영 행태에만은 변함은 없을 것 같거든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은 훨씬 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텐데. 전문가들은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신원 확인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성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경찰에서 발급해 주거든요. 범죄 위험성이 있는 분이 민간 서비스를 진행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취업에 그런 요건을 할 수 있도록. 또 최근 배달이나 청소 등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가 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